제가 2008년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억울하더라고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세상에 신문 기사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도 많던데 그 사람들은 암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건강을 돌보고 또는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삶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모든 과정이 꼭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때 아주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이 피부로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저의 마음을 스스로 회복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자 계속해서 한 분 더 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풀어볼까요? 아이디가 극한 알바생이에요. 네, 저는 알바를 할 때마다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았나 싶습니다. 편의점, 옷가게, 탈알바, 주유소, 일식집 등등 안 해본 알바가 없는 프로 알바러인데요. 그런데 알바를 할 때마다 빌런 사장님만 만납니다. 첫 알바는 일본식 불고기 식당이었는데요. 사장님이 일본인이었어요. 제가 뭐만 물어보면 일본어로요. 아따리 마에다요. 그래서 맨날 혼났대요. 그 다음 주유소 알바 사장님은 마이너스가 생기면 줘야 될 월급에서요 10만 원씩 떼갔대요. 소문을 들으니 그 사장님이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내 돈. 그 이외에도 최저 시급도 못 받거나 월급이 밀릴 때도 수두룩합니다. 왜 자꾸 저는 빌런 사장님만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사연을 읽기만 해도 너무 속상합니다. 네, 우리 사연의 주인공 어디 계실까요? 아, 네. 저는 의정부에서 온 23살 김지혜입니다. 네. 쭉 듣고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아르바이트 중에 아까 말씀하신 일본식 불고기집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너는 지금 혼나고 있는 와중에도 돈 벌고 있는 거라면서 엄청 갑질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업하는 또 다른 일본 남자분이신데 제가 딱 출근하고 오니까 그 남자분이 저 똑같이 계속 혼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둘이 일본 분이시다 보니까 일본 말로도 뭐라고 하시는데 뭔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많이 힘들고 그랬고 퇴근할 때마다 울면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오늘도 혼났어. 오늘 이런저런 말 들었어. 이러면서 아유, 그러셨군요. 아니, 일단 계속 얘기를 들어볼 건데 그 사장님이 일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네, 그 사장님이 굉장히 섭섭하게 하셨는데 잘못하셨는데요. 그럼 우리 심쿵이님 여쭤볼게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 이제 일 안 할게요 하고 나가면 보복을 당할까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월급을 안 준다든지 이런 식의 보복이 있을까봐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쭉 버티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부당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내가 진짜 많이 부족한 사람인가 싶고 모욕도 들었고 월급도 뺏기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어떤 일을 겪고 나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 번 겪을수록 나 자신에게 이 모든 책임의 화살을 돌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나? 그 책임과 원인의 화살을 나한테로 돌리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그렇죠. 네. 개인마다 굳게 믿는 생각, 이런 신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념, 소신에 의해서 인간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아, 이건 옳지 않아, 나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라는 소신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신이라는 건 반드시 정답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신껏 행동을 했을 때 덜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덜 불안하고, 또 거기서 생긴 결과를 맞닥뜨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심쿵이님은 인생에서 나한테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는 가치관이나 또 이런 소신,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느낀 게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래서 소소한 걸로도 행복함을 느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인데요.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인 나는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알바를 했는데 알바 사장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살아갈 만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어떤 것을 얻게 됐을 때, 어떠한 기준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일상에서 아주 작은 순간에 느끼는 마음속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맞아요. 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다. 그렇죠, 사람이다. 자, 근데 우리 심쿵이님 앞으로 또 알바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비슷한 사장님을 또 만났어요. 그럼 그 사장님을 만났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몇 번 당해봐서 아는데 네. 이렇게 하셔도 저는 뭐 이제 법대로 할 거고 이거 열심히 일해서 가게 매출 뭐 손님 많이 오게 해드릴 테니까 좋게 봐달라. 세상 둥글게 살아가자. 이런 네. 느낌으로 말할 것 같아요. 네. 이 세상에 정말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은데요.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지만 또 그냥 살면서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때 내 소신에 의해서, 나의 신념에 의해서 내가 할 말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함보다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마음은 소신에 의해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떨지 마시고 표현하시고요. 거기에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디 남편은 티라 미숙해. 우리 남편은 대문자 티라 공감에 미숙합니다. 그런데 더 서운한 건 저한테만 티라는 겁니다. 제가 속상했던 이야기를 하면 맞장구를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에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하고는 끝입니다. 리액션을 요구하면 남편 보시 돼서 로봇처럼 괜찮아? 힘들었겠네, 이렇게 발연기를 합니다. 아들이나 친구들이랑은 말도 많이 하고 반응도 잘해주면서 남들한테는 F. 아내에게만 T인 남편 정말 서운해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 사연의 주인공 어디 계신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에서 온 양희민입니다. 아, 네. 아니, 그 옆에 계신 분이 남편분이신가요? 네. 네, 조금 있으면 네, 기회를 드릴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아내분은 남편의 어떤 점이 제일 힘이 드세요? 다 힘들어. 그냥 다
다 힘들어. 그냥 다. 다 힘드세요? 네. 네. 뭐 아기를 볼 때 아기가 너무 많이 울어 이러면 아기다 당연히 아기니까 울지. 이렇게 네. 말하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대답이 아니었는데 아, 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남편분은 그거 해주는 게 왜 어려우세요? 아니, 저도 네. 그 와이프가 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힘든 거 아는데 저도 밖에서 좀 치이고 들어오다 보면은 집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제 시간 갖고 좀 리프레시하고 육아나 집안일을 좀 같이 하면서 도와주고 싶은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힘들다고 말해버리니까 저도 모르게 말투 같은 게 좀 더 무뚝뚝하고 툭툭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두 분은 연애 결혼하셨어요? 네. 네. 얼마 동안 연애하셨습니까? 2년이요? 네. 아 그럼 우리 아내분은요 남편분의 어떤 점에 반해서 결혼을 결정하셨습니까? 제가 별로 성격이 좋지 못한데 남편만 제 성격을 다 받아주더라고요. 다 받아줬는데 결혼을 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남편이 변한 것 같으세요? 근데 변한 것 같아요. 네. 아내분도 변하셨죠? 아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좀 몸도 마음도 둘 다 힘들어지니까 좀 태도가 좀 변한 것 같긴 합니다. 그 아이 키우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자, 그런데요. 왜 남녀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 심쿵하고 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점을 보고 반할까요? 네. 말씀 들어볼까요? 나와 다른 점. 나와 다른 점. 네.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남성분은 어릴 때부터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딱 소개를 받아서 데이트를 좀 해봤는데 상대편이 너무 조잘조잘 얘기를 잘해요. 그러면 와 재밌다. 그리고 내가 잘 못하는 거를 잘하네. 이런 마음이 이 사람과 뭔가 연결이 되고 합해졌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리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랑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나랑 다른 점 때문에 연애나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해요. 이게요, 성향이나 기질은 생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격은 타고난 것과 길러진 것의 합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인생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이 바꾸려고 할 때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냥 태어날 때 그냥 그렇게 조금 그런 모습을 갖고 태어난 면도 많거든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심지어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해요.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는 대문자 T 같은 배우자에게는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엄청 속상해. 앞뒤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내 편이 좀 되어줘. 그냥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해 줘 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냥 위로를 해주거든요. 아유 이렇게. 그래서 이 남편분은요. 본인이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잘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게 상황이 이래서 이런 거야 하면 훨씬 잘 받아들이시거든요. 이 아내분은 F거든요. F인 분들은 논리적인 것보다 일단 감정을 소통하길 원해요. 감정 소통이 행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나 힘들어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들 거라고 남편분은요. 왜 힘들까? 두 번째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죠? 근데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요. 가족이 직접 다른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어요?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출산할 때 힘들어해요? 출산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가까운 가족,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요. 과정을 같이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통이 와서 힘들어하면 어떻게 아파서 네 그리고 옆에서 다리라도 주무르시고 손이라도 꾹꾹 주무르고 큰일 났다 아파서 라고 해주시면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언제나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이 경험을 같이 쌓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아니라 과정을 같이 의논하는 관계다라는 거를
마음속에 잘 갖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남편분이 로봇보처럼 하긴 하지만 노력하시니까 네,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직업이 제가 의사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2008년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억울하더라고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세상에 신문 기사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도 많던데 그 사람들은 암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건강을 돌보고 또는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삶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모든 과정이 꼭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때 아주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이 피부로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저의 마음을 스스로 회복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감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약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들을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마음이 들 때 현재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소통하셔야 합니다. 신라권을 지은 존 밀턴 여러분 아시죠? 그 존 밀턴 선생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절망이 우리 삶에 몰아닥칠 때 먹구름 안에도 늘 빛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뻘이 되는 이 젊은 청년들이 절망하고 또 포기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사자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윗세대인 어른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힘을 기울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희망 있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